그동안은 해줬잖아. 이 말 한마디에 거절한 내가 오히려 미안해진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호의로 시작한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그만두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10번을 도와주어도 한 번 거절하면 서운한 사람이 되니까요. 오늘은 관계를 끊지도 차가운 사람이 되지도 않으면서 이미 당연해져 버린 호의를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런 관계는 대개 아주 작은 호의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정말 사정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 묻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혹시 가능할까요?가 이번에도 부탁할게요로 바뀌고 나중에는 내가 가능한지조차 묻지 않아요.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여러 번 도와준 일은 쉽게 잊히는데 한 번 거절한 일은 오래 남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받은 10번의 호의보다 받지 못한 한 번을 훨씬 더 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나를 더 함부로 대하지?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호의가 반복된다고 해서 반드시 감사가 쌓이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기대가 쌓입니다. 그렇다고 잘해준 게 잘못이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는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내가 호의라고 생각한 행동을 상대도 계속 호의로 받아들일 거라고 믿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해둔 선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반복해서 보여준 선을 배울 뿐입니다. 속으로는 불편했어도 계속 괜찮다고 말했다면 상대는 정말 괜찮은 줄 알 수 있어요. 마음속에서는 10번을 거절했지만 입 밖으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면 그 거절은 상대에게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게 상대의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를 바꾸기 전에 내가 보여주는 기준부터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기억하실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한 선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준 선을 배웁니다. 쇼펜하우어는 추운 겨울 모여든 고슴도치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에게 가까이 가면 체온을 나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렸습니다. 아파서 멀어지면 다시 추워졌고 추워서 다가가면 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완전히 붙어있는 것도 혼자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서로의 온기는 느끼되 가시에는 찔리지 않는 그 거리였습니다. 우리도 관계가 힘들어지면 흔히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참거나 아예 끊어버리거나. 그런데 그 사이에는 사실 여러 종류의 거리가 있습니다. 대답하는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들어주는 범위를 줄일 수도 있고 상대의 기분까지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리를 둔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를 세우면 차가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친절과 경계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지속되는 친절일수록 경계가 필요해요. 내가 선택해서 배운 친절은 하고 난 뒤에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미움받지 않기 위해 억지로 한 친절은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함을 남깁니다. 겉으로는 같은 친절처럼 보여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전혀 달라요. 건강한 친절에는 선택이 있고 경계 없는 친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를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상대가 서운한 표정을 짓는 그 순간 방금 세운 경계를 내가 먼저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 상대는 한 가지를 더 배우게 돼요. 조금만 압박하면 결국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거절이 아니에요.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기 어려운 사람은 부탁을 받는 순간 이미 대답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가능한지 따져보기도 전에 상대의 실망부터 먼저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화는 거절하는 법이 아니라 즉답을 멈추는 법이에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일정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조금 생각해보고 답할게요. 지금은 바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확보하면 상대의 필요와 나의 책임을 분리할 수 있어요. 부탁을 들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즉답을 멈추는 건 상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내 선택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어려운 순간은 막상 거절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상대가 납득할 만한 완벽한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정을 길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그 설명 속에서 결정을 바꿀 방법을 찾아요. 예를 들어, 요즘 일이 많고 주말에도 일정이 있어서 가능하면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오래 안 걸려요. 주말 말고 오늘 하면 되잖아요.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그 일은 제가 맡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내기 어려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짧게 말한다는 건 무례하게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뜻한 목소리로도 분명한 결정을 전할 수 있어요. 거절은 상대의 허락을 구하는 설명이 아니라 내가 내린 결정을 알려주는 말일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예요. 관계가 크게 틀어진 다음에 경계를 말하면 그동안 쌓인 감정까지 함께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경계는 큰 잘못을 기다렸다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불편이 생겼을 때 짧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음에는 먼저 제 일정을 물어봐 주세요. 그런 식의 농담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의 성격을 공격하지 않고 행동과 범위만 말하는 거예요. 왜 항상 자기 생각만 하세요? 라고 하면 상대는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다음엔 먼저 물어봐 주세요 라고 하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분명해져요. 경계는 참다가 터뜨리는 최후 통첩이 아닙니다. 관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전에 보내는 작은 신호예요. 사실 경계를 세우기 힘든 진짜 이유는 말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을 한 뒤에 상대가 서운해하는 모습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말수가 줄거나 표정이 굳거나 예전엔 안 그랬잖아 라고 말하면 우리는 곧바로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상대의 실망은 내 선택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저 상대가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뜻일 뿐이에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없애주려고 내 결정을 다시 취소할 필요는 없어요. 서운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해. 그래도 이번엔 어렵겠어. 이해와 번복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한마디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거절보다 그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의 태도가 그 관계를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거리를 바꾸면 관계가 잠시 어색해질 수 있어요. 익숙했던 방식이 달라졌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처음엔 서운해도 곧 새로운 기준에 적응합니다. 그런 관계는 조정될 수 있어요. 반대로 계속 죄책감을 주고 화를 내고 예전처럼 행동하라고 압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반응은 당신이 경계를 잘못 세웠다는 증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동안 그 관계가 누구의 희생 위에서 유지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일 수 있습니다. 경계는 관계를 보호하는 장치인 동시에 그 관계의 진짜 성격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고슴도치들은 서로가 싫어서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함께 있기 위해서 적절한 거리를 찾은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움만이 사랑이나 우정의 증거는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고 불편함을 말할 수 있고 서로의 선택을 견딜 수 있을 때 그제야 가까움은 부담이 아니라 온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남기고 싶어요. 경계는 관계를 막는 벽이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우는 난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끝없는 가까움이 아니라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따뜻한 거리니까요. 오늘 거절부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 습관처럼 바로 대답하지 말아보세요.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상대의 부탁과 나의 선택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나를 계속 잃어야 하는 관계라면 어쩌면 지금보다
한 걸음 떨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생각이 당신의 마음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마음내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